힘을 내줬는데 완성차들도 힘이 좀 빠지고 있네요.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좀 급등하는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10%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거든요. 윤여민 FP하고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좀 리포트들이 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 좀 로봇 관련돼서는 뭐 최고의 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협동 또 다관절 쪽 이제 로봇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토크 센서를 좀 장착을 하면서 어떤 작업자와의 좀 안전한 협업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자체 협동 로봇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로봇의 쓰임새가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시그니처 컬러까지 좀 어느 정도 구현을 하면서 약간 이 회사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브랜드화를 좀 로봇에 좀 장착시켰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주관하는 2022년 K 스마트 등대 공장 육성 사업까지 해서 좀 최종 선정이 되면서 확실히 좀 국책 사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기관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뭐 IoT, 뭐 빅데이터, AI를 좀 활용한 어떤 시스템 구축까지도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로봇 관련된 쪽에서 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세인데요. 투자자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최근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 이후에 네. 좀 조정을 받다가 약간 확실히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유일 로보틱스가 좀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보유자 영역으로 보시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결국 뭐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만큼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 4%대, DB손해보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 지금도 괜찮은데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엔데믹화되면서 활동이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이 손해율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손해보험주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FP님.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손해보험 관련돼서는 좀 이제 코로나19 때 좀 사고가 좀 많이 줄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뭐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다시 한번 급증을 하면서 이제 뭐 일일 이제 평균 확진자가 뭐 20만 명까지 간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해보험사의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잘 대비를 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끝은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보험 섹터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수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배당과 관련된 쪽 이런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를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의 좀 대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배당금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주주 친화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특히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좀 가장 좀 높은 회사가 뭐 삼성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같은 이런 좀 세계 회사들의 좀 배당금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보험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리오프닝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윤여민 FP 최근에 근데 보면 하이브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이 조금 반등해가지고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좀 대장주로 좀 나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이제 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타격을 받았던 것은 결국 리오프닝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보게 된다면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이와 좀 반대급부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
관련된 쪽은 이제 하락에 대한 폭이 워낙 좀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뭐 SM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네.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장 큰 이제 기대되는 그룹이죠. 블랙핑크 관련돼서 좀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에 뮤직비디오 지금 촬영을 좀 돌입한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8월에 신곡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월드 투어를 나서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까지 특히 이제 상반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은 이미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결국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블랙핑크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트레저 같은 그룹들은 이제 일본 투어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는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네이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낙폭이 좀 커집니다. 3% 이상 하락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 결국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지수를 좀 이끌었던 뭐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켰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만 이 관련돼서 지금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버티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과는 좀 별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시장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네. 이러한 좀 상승의 좀 어떤 트리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한 뉴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어닝 시즌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컨센이라든지 좀 하반기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원대 초반 한 22만 원 정도 라인부터는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연기군의 수익이 조금씩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삼중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정도면 그래도 거의 다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방에 네. 대한 지지력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의 반등을 저희가 기대한다라고 하면 시그널을 뭘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국은 뭐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뭐 네이버 페이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좀 사용자 혜택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좀 약간의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은 결국 뭐 숫자로 좀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플랫폼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떤 성장주의 한 축으로 좀 봤었는데 어떤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숫자와 좀 이런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바이오 쪽이네요. 이게 mRNA 관련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이 회사 지금 뭐 여러 번 좀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 네. 이제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연결 매출액이죠. 전년 대비 한 14%좀 상승을 하면서 46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로 좀 늘려본다고 하면 올해 지금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2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지금 거의 164%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서 이제 올리고핵산 쪽의 매출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리고핵산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장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에 좀 가동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4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RNA 지금 CDMO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 성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5월이었죠. 지금 한 2달 전에 북미 지역의 바이오텍
과 관련돼서 이제 mRNA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공시가 좀 있었죠. 한 177억 정도 좀 공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지금 mRNA 백신 관련돼서 글로벌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좀 신약 허가 신청에 좀 필요한 허가용 배치 물량을 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신약 허가가 좀 획득이 된다고 하면 상업화용 관련돼서 좀 대량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mRNA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좀 올리고 획산에 대한 매출은 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이제 바닥권을 좀 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 매수세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연금이 그래도 한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대 초반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